나이에 대박 성공을 거둔 MZ 사장들의 성공 비법. 제대로 공개해드립니다. 대박. MZ 사장. 와! 와우. M요원. 네, M요원은 의식주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의식주요? 솔직히 저는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데 지효는 어때요? 전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의하고 식, 뭐 예쁜 옷도 너무 중요하고 맛있는 먹거리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사실 다 중요하긴 한데 저는 고른다면 아마도 주? 아무래도 결혼을 했다 보니까 안전한 보금자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의식주는 왜 물어보셨죠? 오늘의 MZ 사장이 이 의식주 중에 하나로 대박을 터뜨렸다고 하는데요. 범위가 아직 넓지만 CEO 리포트를 통해서 바로 조사해 보도록 하죠. 오늘의 CEO 리포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키워드 보이십니까? 바야흐로 땡땡 배달 시대인데요. M요원, 이 땡땡 뭘로 보이십니까? 보통 음식일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왠지 특별한 거일 것 같아요. 역시 M요원 그 느낌이 맞습니다. 저는 이 땡땡의 정체를 알았을 때 정말 놀랐거든요. 이게 진짜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올 인 원인데요. 하나의 모든 게 담겨 있다라는 뜻을 가진 올인원. 세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없는 게 없더라라는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키워드, 바로 네모의 꿈인데요. M요원, 의식주 중에서 네모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일단 옷은 네모가 아니니까 제외하고 음식은 피자도 둥그렇고 설마 집? 설마 했던 게 항상 그랬었거든요. 네, 곧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대박을 일군 주인공 MZ 사장의 성공 포인트를 찾아라 미션 스타트! 호텔 아니에요, 호텔? 감성 재택근무. 어? 집 뭐야? 공장 아니에요? 헉, 설마 저게 다 집인가? 안녕하세요. 저는 모듈러 주택을 만들고 있는 홍윤택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면 레고 있잖아요. 이걸 붙이면서 다양한 스케일의 형태가 되는데 이거를 하나의 건물과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듈러 주택. 모듈러 주택. 일단 우리나라는 좀 상대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이게 후발주자긴 합니다. 다만 최근에 모듈러 관련돼서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이거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올라가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거 형태의 혁명을 꿈꾸는 남자. 오늘의 대박 MZ 사장 홍윤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상으로 모듈러 주택 보니까 사실 어렸을 때 블럭, 레고 이런 거 생각나지 않으셨어요? 아, 그렇죠. 레고로 막 집 만들고 하면 이만한 그러니까요. 집 만들고 했었는데 이거 보니까 영상 보니까 너무 궁금한 점, 질문들 저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젠 진짜 집을 조립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와, 신기하다. 그래서 제 바로 첫 번째 질문. 가격 얼마 정도 돼요? 가격이요? 네, 이것도 제가 저희가 궁금했어요. 모듈이다 보니까 한 번에 운반할 수 있는 맥시멈 사이즈가 있어요. 가장 큰 게 이제 9평이고 작은 게 6평 정도 되는데 작은 거는 뭐 3,500만 원부터 큰 거 같은 경우는 7천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아늑하고 좋네요. 저렴한데요? 근데 거기에 인테리어 가구 다 포함. 인테리어랑 가구도요? 다 포함해서 저희는 그거를 그 금액에 드리고 있죠.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배달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집을 어떻게 배달해요? 집을 그냥 이렇게 실어가지고 차에 태워서. 아, 차에 태워서 그냥 보내요? 집을 그냥 그렇게 보내요? 네, 생각보다 간단해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또 사실이요? 말로만 들어서는 네. 조금 의문이 생기지 않나요? 매우 의문이 생기고 있어요. 매우 의문이 생기니까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와, 진짜네? 진짜 아, 저 길 가기도 너무 힘들겠다. 저런 게 어려워요. 그쵸? 시골길. 네. 지금 저희 현장에 무사히 도착을 하고 이쪽 무사에 대한 저희 모듈러 놓기 전에 레벨링 이제 조절을 하고요. 일단 바닥부터 다지고. 아, 기초공사라고 그 위에 모듈을 탁 얹히는. 그리고 수도, 전기 이런 것만 연결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야. 열도 깔아주시는 거죠? 보일러 이런 거. 네, 그게 건물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진짜 집이랑 똑같네? 네, 똑같아요. 와, 진짜 집 야. 같다. 너무 예쁘다. 아, 이게 제 눈으로 봤는데도 와, 저게 실제로 저렇게까지 되나 싶은데 제주도도 배달이 가능한가요? 네, 제주도 돼요. 제주도 걸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되게 많은데 간 적은 아직까지는 없고 네. 통영 욕지도는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에 실어가지고 가본 적은 있는데 문제없이 잘 맞췄습니다. 와. 그럼 이사 갈 때는 다시 들어다 옮기나요? 맞아요. 제가 나중에 그리는 그림이 그런 거거든요. 오.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뭐 다시 되팔 수 있고 중고로 거래할 수 있고 내가 이사 갈 때 짐을 이사하는 게 아니라 집 통째로 이사할 수 있는 거고 오. 되게 재밌는 개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채소 마켓에 올라오는 그러게.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을 그럴 것 수 같은데. 아니, 저희 요원들이 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네. 그럼 저런 모듈러 주택 주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저희가 그 고객분들이 공장에 오셔서 그 원하시는 모델 사이즈 이런 거 다 구경시켜드리고 아, 뭐. 진짜요? 이제 오랫동안 준비한 게 있는데 자동차 고르는 것처럼 온라인에서 모델 고르고 옵션 고르고 해서 주문할 수 있게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들어보니까 공장에서 만든다고 하는데 집을 공장에서 만들어서 배달이 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개념이잖아요. 네. 엠요원.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직접 시공도 하세요? 아니요. 아, 직접 하시진 않고? 아, 왜 시공하는 것처럼 서 계세요? 아 그렇게 연출 부탁해 주셔가지고. 이런 솔직함 굉장히 많아요. 너무 좋다. 집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어져요. 심지어 가정까지 여기서 다 패키징해서 배달이 돼요. 공간의 컨셉 자체가 쉼이랑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잠도 자고 앉아서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일도 하고 샤워도 하고 뭐 다 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9평 작지만 이 작은 공간 안에 집이 가져야 되는 요소가 다 들어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엔 캠핑카 대신 이런 거 끌고 다닐 수도 있겠다. 그쵸? 이 모델이 엄청 큰데 이 아래 보면은 바퀴가 있어요. 딱 나오네요. 오, 바퀴 뭐야? 달린 집. 그럼 자동차처럼 끌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저거는 실제로 끌고 다니지 못해요. 오늘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무게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아. 저건 세워놓고 사용하는 타입이에요. 아.
나중에는 집이 막 날아다닐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막 미구이가 있고. 영상에는 나오지 않은 네. 이 모듈러 주택만의 장점이 또 있을까요? 기간, 속도. 저희는 한 달에 보통 40개 정도 만들 수 있는 공장에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주문해도 만드는 거는 4주밖에 안 걸리고 우와. 그리고 바로 사용할 수 있고 내가 뭔가 더 준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사라져서 편리해야 하시는 것 같아요, 고객분들이. 그럼 시공 기간이 굉장히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건데 최근에 이제 뉴스 보면 뭐 순살 아파트라든지 네. 뭐 이런 부실 공사 이슈도 좀 많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주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 사실 모듈러라는 게 생겨난 거예요. 공업화 주택이라고도 불려요.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쓰는 뭐 아이패드라든가 핸드폰 이런 게 다 공장에서 나온 제조 과정을 거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품질이 다 똑같아요. 이게 집이라는 건 그러지가 못해요. 사람 손을 너무 많이 타는 거다 보니까 건설업에서 제조업으로 해석해서 만들어내는 게 이 말씀하셨던 그런 순살 같은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거죠. 그럼 혹시 연 매출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작년이 28억이었고 올해가 이제 45에서 5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와.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나 봐요. 네,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야. 구경을 엄청 많이 오신다. 삼촌 안녕하세요. 안녕. 웬만한 호텔처럼 느껴져가지고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기가 있다 보니까 네. 주말에 조금 아기가 좀 뛰어놀 수 있는 아. 것 때문에 지원. 네? 첫 번째 성공 포인트 정리할 때가 온 것 같죠. 네, 첫 번째 성공 포인트는 바로 스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술과 기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기술력이 없으면 사업화 시킬 수가 없겠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실제로 모듈러 주택을 구입한 고객들의 반응이 궁금하거든요. 엠요원은요? 저도 궁금하죠. 그럼 영상으로 볼까요? 빨리 봐야죠.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연 속에 저렇게 있으면 너무 좋겠다. 저희가 소형 평수를 찾다 보니까 소형 평수를 현장 건축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하시더라도 이게 단가가 또 그 큰 평수에 비해서 단가가 또 너무 높고 작은 평수를 찾다 보니까 이동식 주택, 특히 이제 뭐 타이니하우스 이런 쪽을 이제 찾게 된 계기가 바로 그겁니다. 주방은 제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집사람이 조금이라도 본인이 원하게끔 그 스타일을 만들어서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요리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렸을 때는 다락방 로망 있고 그런데 그 이동식 주택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너무 답답하지 않냐, 뭐 층도 낮고 폭도 좁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여기는 이제 그 층고가 높아서 그 답답함이 좀 상쇄되고. 그러니까요. 답답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다음 이제 이동식 주택의 이제 가장 큰 또 단점은 이제 수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위에도 다락방에도 양 옆으로 수납이 있고요. 이제 요 아래층에도 위 아래 그다음에 계단 밑에 그다음에 싱크대 하부 상부 이런 식으로 해서 수납장이 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와, 수납 공간이 진짜 많다. 이거 또 작으면은 짐이 많은 분들한테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시간이 날 때 이렇게 가끔 와서 밖으로 볼 수 있는 뷰, 그러니까 그 차를 마시든지 밥을 같이 먹든지 아니면 고기를 구워 먹든지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저희한테는 그 공간에 주는 행복이랄까 그런 게 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나만의 아지트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있으면 매일매일 캠핑하는 기분이 좀 들 것 같아요. 그런데 대표님 어떻게 이런 모듈러 주택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건가요? 제가 건축을 뉴욕에서 했는데 제가 살 때 저희 집 바로 앞에 32층짜리 아파트가 이런 모듈들이 막 쌓여서 올라가는 거예요. 32층이요? 네, 32층짜리가. 근데 그게 되게 빨리 지어지고 또 집이 또 엄청 이쁜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그걸 알고서
건축을 공부하면서도 되게 관심이 많았었고 한국에서 그때 막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에 입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1년 동안 저도 경험을 하고 창업을 한 케이스인데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창업을 하겠다는 거는 내가 어떠한 첫 번째 프로젝트를 수주해야지 안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돈이라도 이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나왔는데 그 돈을 못 받았죠. 그리고 그 다음 프로젝트 했는데 다음 프로젝트에서도 그런 잔금이라고 하죠. 잔금을 또 못 받았고. 근데 이런 게 몇 번 되니까 네. 저는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월급을 줘야 되고 그때는 되게 창피했는데 전에 일했던 직장 동료들한테 돈을 빌리고 막 이랬어요. 진짜요? 네, 그럼 뭐 창업한다고 멋있게 나갔는데 그러니까요. 돈도 빌리고 그거를 또 누군가한테 빌려서 돌려받기.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건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어떻게든 했어야 되니까. 네. 또 지금은 그러면 다 갚았어요? 아니면 이제 앞으로 그럼요. 갚을 계획이에요? 네, 지금 하나도 없고 야. 사업하면서도 빚도 없고요. 우와. 그래서 엄청 어려운 시기 아니면 저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때는 했어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근데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이렇게 들어보면. 근데 그만큼 이 사업에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MD 사장님의 말씀을 들어보아하니 가장 와닿는 건 아무래도 이 추진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성공 포인트는 바로 추진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졸업하자마자 창업을 위해 스타트업에 입사한 후 1년 뒤에 창업을 한 점,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창기에 이제 자금 때문에 고생을 하셨는데 네. 이 우여곡절 속에서도 결국에 자리를 잡고 번창하고 계시는 걸 보니 굉장히 뿌듯하네요, 저도. 감사합니다. 직원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글쎄요, 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원들 생각이 궁금한데 네.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직원 관리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고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것 같고요. 배신당한 적도 있으세요? 배신이라기보다는 되게 믿고 처음부터 왔던 그런 친구가 네. 뭐 나가서 회사에서 준비했던 걸 가지고 뭐 본인이 따로 한다든가 뭐 되게 뭐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네. 우여곡절이 있었구나. 네. 다른 창업가 대표님들 보면은 그런 스토리 항상 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인드가 너무 오. 긍정적이시네요. 원래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허 신청 이런 거 못 하나요? 전 그래요. 우리가 저희 그 내부 팀원들이 진짜 열심히 해요. 진짜 네.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을 건드려 피해를 끼치면 당연히 고소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본인도 본인 갈 길 가고 우리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네. 뭔가 한다고 하면은 저는 뭐 밉더라도 그냥 응원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려고 하는데 글쎄요, 저희가 하는 거에 피해를 주면 저도 저도 한 가만히 있진 6개월만 가서 일해볼까요? 기술 좀 배워가지고. 그리고 또 들어보니까 해외 진출 계획도 왠지 있을 것 같아요. 이 하우징 사업 자체가 네. 또 해외로 뻗어나가면 그만큼 또 성장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네. 실제로 그런 계획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네, 엠요원 제가 영상으로 네.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우리가 패널화시켜서 보내면 텍사스 애들 공장에서는 어셈블리하는 공장이고 조립하는 거예요. 이 PV 패널에서 여기 ESS가 저 있어요. 미국 지도잖아요. 이거 좀 하시죠. 맞죠? 제가 다 알아봐요. 우리 브랜드 밸류로 미국과 싸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있는 모듈러 회사보다 한국 회사가 더 잘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하이엔드 모델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태양광을 통해서 전기를 생성하고 중부 지역에는 우리가 갈 수가 없어. 근데 서부랑 동부 쪽에 많은데 프로페셔널 멋있어요. 그럼 해외에서도 모듈러 주택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가 2016년도에 규제가 많이 완화가 돼서 이 시장이 엄청 커졌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미국에다가 저희 쇼룸이 만들어지고 이런 거는 내년 3월, 4월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 끝나고 회의 일지 작성하시는 건가?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책을 좀 쓰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생각이 날 때마다 틈틈이 적고 있는 중이에요. 무슨 책이세요? 대중들한테 많이 알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듈러 주택이라고 하면 아직도 옛날 컨테이너나 농막 같은 걸 생각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런 책을 쓰는 거에서부터 조금씩 인식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좀 부족하지만 틈틈이 쓰고 있습니다. 모듈러 주택의 아버지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또 지금 준비 중에 있는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실까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게 공간의 제품화예요. 올해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던 게 공정의 그런 시스템에 되게 집중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집이 보면 바닥이랑 벽이랑 지붕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바닥 따로, 오른쪽 벽 따로, 왼쪽 벽 따로, 오. 지붕 따로 하면은 이게 어. 이게 포개지잖아요. 네. 네. 이거를 묶어가지고 컨테이너에 넣고 수출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는 조립하면 집이 되는 시스템인 거죠. 그럼 나중에 우리 집 거실이랑 이웃집 거실이랑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는 거. 그럼 또 막 부부싸움 하면 그러면은- 안방을 떼가지고 저쪽에다 냅둘 수도 있고. 그럼 바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제 나가요. 남편분들이 꿈을 되게 많이 꾸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본인만의 아지트 약간 이렇게. 게임방 따로 만들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러게요. 엠유원, 여기서 또 세 번째 성공 포인트가 보입니다. 세 번째 성공 포인트는 바로 미래 진행형입니다. 네, 맞습니다. 끊임없이 미래를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돋보였는데요. 해외 진출과 그리고 여러 공법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 계속해서 구체적인 미래를 실현해 나가는 MG 사장님을 보니까 창업 이후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한 번에 느껴질 수가 있었네요. 사업을 운영하는 마음가짐과 이 자세가 다른 거죠. 오늘은 모듈러 주택의 아기자기한 세련됨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홍윤택 대표님의 최종 목표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자동차 산업이랑 비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을 만들 거며, 얼마나 원가 줄여 품질 높일 거며, 네. 고객들을 어떻게 쉽게 주문할 거며, 그리고 이게 나중에 얼만큼의 가치를 가져갈 건지 이런 것들 풀어내는 게 숙제를 했다 보니까 나중에 이걸 가지고 미국이나 호주 이런 시장을 먼저 보고 있는데 가서 한국이 이만큼 집이라는 걸 잘 만드는구나. 그리고 금액도 저렴한데 품질도 높구나라는 게 목표예요. 그렇게 세계로 뻗어나가 보면은 지금 뭐 K-팝, K-푸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K-홈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MG 요원들도 K-홈이 전 세계에 퍼지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MG 사장 홍윤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대박 MG 사장 만나보니 어땠나요? 역시든 역시라고 이 대박 MG 사장님들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요. 추진력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도 하죠. 가만히 있으면 바뀌는 건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MGSB는 뭐죠? 네, 오늘의 MGSB를 공개하겠습니다. MGSB 런앤런 끊임없이 나아가라. 네, 오늘의 MG 사장은 6년 전에 사업 구상을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달려왔는데요. 사기와 배신을 당하고 그럼에도 투자금을 유치하고 거기에 공장을 설립하고 책을 집필하고 해외 진출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갔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뚜렷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었죠. 네, 쉽게 말해 나는 지금 하루하루가 내가 목표한 바에 나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새로운 대박 MG 사장과 함께 다시 돌아올게요. 대박! MG 사장 미션 클리어.